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 지지 속에 대권에 도전한 후보도 나왔습니다. 최근 또다시 불거진 교회 세습,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한국교회 분쟁 조정기관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설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32주년을 맞아 특별한 뮤지컬이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치러질 본선 레이스는 더 치열할 전망인데요. 기독교계 인사들의 지지 속에 대권에 도전한 후보도 있습니다. 유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35일 앞둔 4일,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경선 끝에 후보로 선출됐고,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범보수 진영은 앞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을 본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심상정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여러 정책을 내걸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지지하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인 장성민 전 의원은 지난 1월 기독교계 지도자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히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최근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로 인해서 다시 저를 불쏘시개로 삼아서 다시 이 조국이 부활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북콘서트를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전광훈 목사와 소강석 목사 등 기독교계 인사도 상당수 자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 전 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이끌었던 전 목사는 장 전 의원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을 수 있는 이승만 장로급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윤남입니다. 고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한국교회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온 교회 세습 문제의 실태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명성교회는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교회라 꼽혔던 만큼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은 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먼저 한국교회 세습 문제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후반 충현교회와 왕성교회 등 대형교회에서 시작된 교회 세습. 이제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는 지난 2013년 22곳의 교회가 목회 세습이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22곳 중 9곳은 이미 세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아들 혹은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직계 세습을 택했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각 교단은 교단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단임 목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며 변칙 세습을 막기 위해 징검다리 세습방지법까지 가결했습니다. 예장합동 또한 2014년 세습금지법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단헌법이 주로 직계 세습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며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간 변칙 세습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교회를 설립해 담임 목사 자리에 아들이나 사위를 앉히는 지교회 세습.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교차 세습. 담임 목사가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양한 후 아들에게 물려주는 쿠션 세습. 이에 전문가들은 교단이 직계 세습뿐 아니라 변칙 세습에도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 규정이나 징계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전제되어 있다면 세습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혜희 사무국장은 교회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담임 목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성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세습은 세상 속에 물든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설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중재원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박재윤 원장은 화해중재원은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지금까지 중립적 위치에서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해왔다며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것을 교회 앞에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초청된 김신 대법관은 교회 분쟁이 사회법정으로 오면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원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중재원은 지난해 교회 재정 문제와 목회자 위임 해임 문제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재원 관계자는 올해도 크리스천과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 년 전 외국인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한국 기독교는 올해 선교 132주년을 맞았는데요. 예수전도단 공연사역팀인 임팩트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뮤지컬 조선의 빛을 선보입니다. 뮤지컬 조선의 빛은 1800년대 어린 소녀 김점동이 선교사들을 통해 의사의 꿈을 꾸게 되고 마침내 조선 최초의 여의사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번 작품은 한국 최초 여의사 박에스더의 실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박에스더는 로제타올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맹아학교와 간호원 양성소를 개설하는 등 많은 공로를 세운 인물입니다. 임팩트 팀은 100년 전 조선 땅에 이름도 빛도 없이 찾아와 목숨을 다했던 선교사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웠다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주인공의 삶을 통해 청년들이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은 7일까지 서울대학로 문화공간 엘리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한국인 부부가 특별한 만남을 위해 호주 시드니 에스필드 연합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아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빌 크루스 목사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호주 지역 추모 행사에 참석한 고 문지성 양의 부모인 문종택, 안명미 부부를 초대해 소녀상 앞에서 위로를 나눈 겁니다. 문 씨 부부는 크루스 목사의 인권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노란 리본을 직접 달아줬습니다. 크루스 목사는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자신의 교회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지하철 테러로 인해 1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테러 배후의 이슬람 반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속해서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엔 지하철 테러로 42명이 숨졌고 2010년엔 모스크바 중심 지하철역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리아 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테러에 가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대 들어 테러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자행되면서 테러 일상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약물 중독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베리세인트 에드먼드에 사는 저스틴 바티스트는 올해 44살의 중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보다 큰 10대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대마초에 손을 댔고 그러다 아예 약물 중독자가 되어 교도소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의 명령으로 기독교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25년간 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평범하게 성경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최근 자신의 삶과 관련해
세례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됐다며 거기엔 눈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조사기관 게이트스톤 연구소는 영국의 다문화주의가 이슬람 원리주의의 확산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부터 런던 지역에서만 문을 닫은 교회는 500여 곳에 달합니다. 반면 무슬림 인구는 약 100만 명 증가했고 런던에 위치한 샤리아 법원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내 무슬림들은 스피커를 이용해 하루 3번 이슬람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S 공격으로 오랜 기간 난민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을 위해 이라크 지역 교회들이 마을 재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리안 인터내셔널 뉴스 에이전시는 시리아 가톨릭 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이 니네베 재건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복구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마을 복구 사업을 위해 처치인 니드가 재건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 기금 마련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이라크 연합군이 IS로부터 니네베 지역을 탈환한 후 지역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오고 있지만 현재 마을은 심하게 훼손되어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희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에 시초가 된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기관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특정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수사를 둘러싼 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 전 수석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하면서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품을 포함한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 공공요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체감 물가는 실제 지표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요.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7.5%, 도시가스는 3.9%, 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제품은 10%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과 유가 등의 수급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국가 부채도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752조 6천억 원인데요.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까지 늘어나 지난해에만 140조 원가량의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환경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한 건데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대폭 낮추고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이부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차량 이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차량은 의무적으로,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환경부와 세계시도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개정안 시행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3분 만에 갈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착공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일산 삼성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GTX가 완전 개통하면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이 52분에서 13분으로 동탄에서 삼성은 77분에서 19분으로 줄어듭니다. GTX 일산 삼성 노선은 경기도 파주, 일산, 삼성, 동탄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내년 말 착공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의평화 기독인연대가 8일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3주기 추모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독인연대는 8일 향린교회를 출발해 팽목항과 목포신항에 들어가 세월호 미수습자와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거주인 309명이 사망한 희망원 사태의 후속 처리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희망원 전 원장인 배모 신부를 포함한 간부들이 구속됐지만 이들의 사표를 한 건도 수리하지 않고 시설 운영권도 반납하지 않았다며 희망원 시설 폐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7일 강원도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창립 1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눠주기,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서, 만인사제직과 개신교 직무론 4가지로 각 주제를 한국 사회에 맞게 해석하면 됩니다. 당선작은 오는 9월 14일 종교개혁 신학포럼에서 발표하고 연말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